이것 때문에 피부가 정말 많이 망가지시는 분 많이 뵙고요. 콜라겐이 깨질 수 있어요. 모공이 늘어나고요.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요. 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저? 네, 안녕하세요.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CVL 의원 대표원장 이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피부 관리 솔직히 안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생활 속의 피부 관리일까요? 아니면 제가 시술적인 부분일까요?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다 포함이에요? 우선은 생활 속의 피부 관리는 저는 놀랍도록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적인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활 속의 피부 관리 같은 경우는 저는 기초 제품은 딱 한 가지만 사용해요. 대부분 저희 병원에 오시는 고객님들 보시면 뭐 토너, 에센스, 뭐 로션, 크림, 뭐 수분크림 막 이런 거 5, 6가지, 막 7가지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안 하고요. 저는 그냥 보습크림 딱 하나만 바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웃을 때 제가 눈웃음을 쳐가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표정주름 때문에 주름도 계속 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톡스는 얼굴에 그래도 스킨 보톡스로 저는 한 3,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굴에 매달 한 번씩 리쥬란 합니다. 저는 이 말 진짜 꼭 하고 싶어요. TV 저 볼 때마다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아침 방송을 보는데 피부 관리 비법이 세안하고 나서 피부 자체에 보습을 수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안하고 나서 물기를 안 닦는 게 자기 피부 관리 비법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주는 게 한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말도 안 돼. 왜냐면 피부 자체가 수분이 있다가 이게 절대 물 분자가 그렇게 저희 피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지 않아요. 상당히 커요. 저희 피부 장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날아가고요. 날아감과 동시에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뺏어가면서 피부 자체가 상당히 건조해져요. 이렇게 되다 보면 유수분 밸런스 깨집니다. 세안 후에는 무조건 바로 제발 수건으로 물을 닦으시고요. 바로 기초 바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이 많은 화장품 저는 좀 사용을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맨날 오세요. 그렇게 많이 막 30만 원, 40만 원짜리 아이크림을 바르시고 오시는데 오셔서 선생님 저 여기 이상해요. 저 여기 너무 가려워요. 여기 왜 이렇게 빨개졌죠? 눈가 주변에 뭐가 자꾸 나요. 이거 다 아이크림 탓이라고 저는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고가의 고기능의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그냥 민감하신 분들은 접촉 피부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접촉 피부염이 일어나게 되면 가렵고 또 각질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혈관도 확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 자체가 붉어지고 계속 긁다 보니까 피부가 더 두꺼워져요. 피부가 딱딱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피부가 정말 많이 망가지시는 분 많이 뵙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농축의 고기능, 고영양인 크림을 사용하게 되면 비립종도 상당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너무 맹신을 해서 비싸다고 좋다고 이렇게 바르시기보다도 자신한테 맞는 제품을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기초가 딱히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제발 그냥 그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기초를 정말 막 많이 바르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바르시거나 기초를 아예 안 바르시고 특히 여성분들 화장을 하세요. 기초를 바르면 나 맨들맨들해서 유분기 돌아서 화장이 금방 무너져서 바로 파운데이션 바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제발 이런 거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매트한 화장품을 바로 바르게 되시면 좁쌀여드름 미친 듯이 올라오고요. 유수분 밸런스 완전히 무너져요. 피부 장벽 깨지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명현현상이다. 명현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얼굴에 뾰루지 나고 얼굴이 벗겨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쓰리고 따갑고 이런 이유는 내가 피부가 더 좋아지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더 발라도 된다 라는 거를 어디서 인터넷에서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한 사이드 이펙트고요. 분명한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 화장품 더 이상 쓰시면 안 되세요. 그 화장품을 더 쓰시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실 것 같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명현현상이라는 거는 피부에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우나
많이 하시죠. 사우나를 가시면 모공이 열려서 내가 피부가 더 깨끗해지는 것 같고 노폐물이 빠지고 막 이런 거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우나를 가시게 되시면요, 여러분, 저희가 피부에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에요. 근데 사우나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피부가 건조하세요. 피부가 혈관이 확장이 돼서 홍조가 있으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사우나를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부에 오일을 바르면 피부막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 매끈해진다. 이것도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 아니고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괜찮을지 몰라도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리 천연 성분의 오일이라고 해도 자극적일 수 있고요. 심지어 물에 알러지 있으신 분도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 꽃가루 천연이에요. 근데 거기에 알러지가 왜 있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가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인한테 오일을 발랐을 때 맞지 않으면 당장 중단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정말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미스트요. 미스트를 많이 뿌리게 되면 얼굴이 촉촉해질 수 있다? 미스트 자체에 정제수가 사실은 90% 이상이에요. 거기에 오일이 섞여 있다면 좀 괜찮을지 몰라도 미스트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을 증발을 해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더 안 좋아지실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팩 뒤에 보면 성분 나오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어떤 성분이 가장 많이 있는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정제수예요. 물론 거기 말고도 고농축인 팩들도 있는데 이것도 화장품이랑 똑같다고 봐요. 시트지 딱 붙이고 나서 떼고 나면 막 시원하고 촉촉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날아가나요? 안 날아가나요? 날아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겠죠. 자극도 되고요. 획일적으로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계절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피부의 pH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피부 pH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저희 피부는요, 정상 pH가 한 5.5 정도 약간 산성을 띠거든요. 사실은 피부 자체의 pH는요, 인종, 성별 또는 가지고 있는 질환 이런 것들 등에 따라서 pH가 가장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좀 산성을 띠게 되고요. 피지 분비가 좀 적어서 건조하면 염기성을 띠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피부의 표면에 사실은 보호막이 있어요. 그 보호막은 유분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분막은 그 유분막 때문에 약산성을 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유분막이 뭐로 이루어졌냐면 피지샘에서 나오는 피지, 그냥 흔히 말하는 기름이라고 보실게요. 그리고 한선에서 나타내는 그 땀샘으로 분비되는 수분,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과 물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유분막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산, 젖산, 아미노산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 겉에 얕은 산성막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고요. 그게 천연 보호막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손상으로부터 방어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염기성이 가까워지면 균 자체,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경우도 염기성을 띄어요. 그래서 여드름, 뾰루지, 트러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계절이랑 pH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지 분비량이 상당히 많아져요. 근데 온도가 내려갈수록 피지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죠. 8월이 피지 분비량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은 피지 분비량이 가장 적은 달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1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산성이라기보다도 조금 약간 염기성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왜 난 겨울인데 피부 트러블이 더 많이 나지? 이런 분들은 피부가 건조한 거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것도 좁쌀 여드름 형태로 많이 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절을 제가 pH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특히 또 여름에는
피부에는 또 다른 게 뭐냐면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균이나 여드름, 땀 때문에 또 나는 피지 분비량이 활발해져서 나는 여드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가 많이 망가지기 쉽죠. 그래서 어떤 계절이 피부가 더 안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 피부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화장품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저는 굳이 추천 안 드리고요. 사실 화장품이라는 건 피부에 보습 정도만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장품이라는 거는 분자량이 작아서 뭐 진피까지 가네마네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게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저 잘 안 가고요. 가도 진짜 조금 가겠죠. 근데 거의 안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갑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거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뭐 콜라겐 이런 화장품들보다도 그런 화장품도 사실은 보습인 거죠. 저는 보습제만 잘 사용하셔도 피부 잔주름 예방하는데 정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호막을 잘 유지만 시켜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 피부가 갑자기 따갑다. 제발 중지하시고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고 해서 절대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션이나 뭐 에센스, 뭐 토너, 뭐 크림 이런 거 순서가 달라지면 안 먹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림이 점도가 상당히 높아요. 로션보다 크림이 더 점도가 높고 유분기가 더 많아요. 유분기가 많다는 건 더 오일리하다는 거예요. 앞서 토너를 바르기 전에 갑자기 크림부터 먼저 바르고 토너를 바르면은 그 유분기 때문에 물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순서를 지켜주시는 게 당연히 좋으시고요.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요. 제가 피부를 관리하는 법 중에 하나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하나 바르는 거랑요. 그리고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고요. 그리고 그 위에 화장품을 이렇게 바르거든요. 근데 선크림은 당연히 무조건 발라야 돼요, 여러분. 피부가 노화되는 게 광노화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게 되면 저희 피부가 빨리 늙겠죠. UV 때문에 여러분 콜라겐이 깨질 수 있어요. UV 때문에 피부 주름질 수 있어요. UV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고요. UV 때문에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요. 근데 그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선크림 바르시는 거예요. 근데 선크림도 바르면 저 선생님 선크림 발랐는데 너무 피부 트러블이 올라와요. 선크림의 제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있어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화학 성분이 좀 있다 보니까 피부에 닿으면서 반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물리적 차단제인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피부 동안 비결은 저는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마다 정말 다른 거예요. 바세린을 바르라 바르지 마라 하시는 분들도 다 저랑 같은 의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르지 마라라고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유분기가 막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뭐 피지 조절제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고 잔다? 그러면 얼굴 난리 나겠죠, 당연히. 바세린의 주 원료가 페트롤리움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굴에 잘못 바르다가 발암물질 때문에 피부가 망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유언 비어도 좀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보니까 바세린 제조하는 회사 말로는 다 정제를 했기 때문에 절대 발암물질의 가능성이 없으니 입술 이런 데도 발라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세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많죠. 바세린이 오일리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그리고 또는 피부가 상처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보호하는 유분막이 있어요. 그거를 이 바세린이라는 친구가 대체를 해줄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도 바세린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갑자기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현상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지금 피부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바세린을 사용해라 마라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남자분들이 가장 고민이신 게 저는 면도하시면서 모낭염 나시는 거. 면도하시다 보면은 이제 날 때문에 계속 피부에 자극을 줘서 가성모낭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 저 좀 알려주세요. 면도날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시고 면도날을 갈아주시고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정말 꼬박꼬박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되는데 무슨 면도날을 세척을 하고 면도날을 맨날 갈아주고 그럼 난 전기 면도기 사용할래. 근데 또 그건 또 시원하게 안 깎여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날로 돌아오면서 또 다시 그게 나타나세요. 항생제 연고 같은 거 사용을 해가지고 모낭염 난 거를 치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수염을 기르지 않는 이상 그냥 레이저 제모 하셔서 그냥 깔끔하게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왜냐면은 면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낭염의 확률이 당연히 줄어들고요. 레이저 제모를 해서 이제 나중에 면도를 안 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낭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왁싱을 하게 되면 주변 피부까지 너무 자극을 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왁싱을 해도요, 제모랑 다른 거는 왁싱을 해도 계속 털은 난다는 거죠. 제모 같은 경우는 털이 더 이상 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레이저 제모고요. 왁싱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또 나요. 왜냐면은 그 안에 모유도 세포를 파괴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헬스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시술을 하고는 있지만 시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활 방식으로, 생활 습관으로 좀 나아질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보시고 시술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